안녕하십니까, 박찬웅의 부들부들입니다. 지난주에 제가 세금 문제 얘기했어요. 그래서 두 번 나눠서 할 거라고.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양극화 시대, 특히 이제 고령화도 연결해서 좀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세금이 좀 많이 늘어날 거다. 그리고 이제 그걸 피할 수도 없다.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택 문제도 분명히 문제죠. 거주 어떤 이런 면에. 근데 그것보다 얘가 더 심각할 수 있다. 이제 그 정도만 얘기했죠. 오늘은 이제 뭐 미리 툭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제 세대 얘기예요. 40대, 뭐 30대 젊은 분들은 이제 아직도 저희가 이제 교육에 몰빵하는 세대 자녀들의.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맞을까 현실적으로 앞으로 뭐 자녀를 서울대 보내서 뭐 좋은 기업을 들어가고 뭐 예를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면 월급에서 절반 뛴다 세금, 절반 뛴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다른 것들도 세금이 월급 말고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다 떼고 나면 세금 다 뺏고 나니 부모 좀 모시고 뭐 이럴 돈이 없다면 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세금 내는 사람이 아니고 부양해야 할 사람들이나 사회 전반 많아서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을 뭐 이렇게 부양 부족이기 때문에 갈수록 어쩔 수 없는. 그러면 이게 자녀에게 단순히 이렇게 교육 쪽 사라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물 투자로 서서히 뭐 지금부터 뭘 뭐 교육보다는 실물적으로 뭘 사주고 우리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주식으로 뭐 삼성 같은 거 뭐 우선 배당주 배당 받는 거 있잖아요 우선주의 가지고 뭐 그런 걸로 해서 좀 올려놓는다거나 어떤 좋은 자리에 뭐 토지를 좀 땅을 사는가 집을 조그만 걸 하나를 해준다거나 좀 뭐 금은덩이를 하나 사준다거나 이게 나은가? 뭐 이런 생각.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된다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서 이번 주 하는 거예요. 정말로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고. 하여간에 또 초반부터 말 길어지면 안 되니까. 자 시작하고요. 지난주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댓글 달아준 분이 있어요. 정말 제가 감사하게. 러브 코리아. 오시면 밥 사드리고 싶어요. 저 지난주 강의 내용보다 이분 댓글이 훨 좋습니다. 한번 읽어보세요. 지난주 강의한 거에서 제가 정권 바뀌어도 뭐 세금은 뭐 네 가지 한다 할 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. 이분이 현실적으로 유럽에 다니면서 한마디 표현해 준 거거든요. 정말 감사한 댓글. 연락 주세요. 밥 삽니다. 감사하고요. 읽어보세요. 자 진행할게요.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이걸 했죠. 세금 누구에게 거둘 것인가? 서민에게, 여러분에게. 거둘 수밖에 없다고 보여드렸죠. 그거는 설명 안 할게요. 보세요. 그 앞에 거 보시고. 자, 오늘 얘기는 이거죠. 아까 말한 대로 자녀 세대 몰빵, 세금 지옥. 제가 세금 지옥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좀 과하게 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세금 지옥이라는 단어를. 근데 전 과하지 않다고 봐요.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택 문제보다 세금 문제가 더 큰 이슈로 앞으로 계속 다가올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라 하죠. 내가 쓸 돈 다 빼고 뺄 거 빼고 쓸 수 있는 돈. 쉬운 말로. 세금도 다 빼고 나잖아요. 웬만한 거 쉬운 말로 뭐 미리 말하지만 집값 좀 내려갔어. 조정됐어. 그래도 비쌀 수 있어요. 왜? 여러분 소득이 너무 많이 뺏겨서. 잘 생각해 보세요.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.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뭐 이렇게 좀 조정되면 내가 할 수 있겠지. 근데 다른 게 오르는 게 있고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.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뭐 일부만 보고 오늘은 데이터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더 미국 통계청에서 나라는 고령화 뭐 이런 데이터부터 우리가 가구 수 단순히 뭐 인구 준다 이 개념이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될 데이터들 가지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보실게요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거 미친 소리일 수도 있죠. 세금 지옥 하니까 우기는 걸 수도 있어요. 이거 무조건 오른다고. 오늘 우길 거예요. 근데 저는 정말로 앞으로 30년 후가 아니에요. 앞으로 쭉 계속 10년 뒤, 20년 뒤 계속 세금 문제가 아주 강한 이슈가 될 겁니다. 아주 심하게 피부가 와닿을 거예요. 지난주에 제가 이제 미리 시작할 때 이걸 지난주도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건 중요한 전제니까 앞으로는 고령화 인구에 대해서 개인 가족 뭐 부양 인구보다는 사회적 부양 얘기하는 거고요. 사회 전체에서 같이 비용을 걷어서 돈 걷어서 부양하는 구조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다 아시죠? 내 부모님 모시는 게 아니라 전체 돈을 각출해서
전체 부모를 모시는 사회적 부양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정확히는 되지 않지만 일부는 그 개념 아실 걸 봐요. 아니면 찾아보세요. 자 그리고 이제 빈틈없는 유리봉투 시대. 이제 예전에는 월급장애인들만 그랬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들 다 마찬가지죠. 국세청부터 이런 시스템이 발달하니까 그거는 뭐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. 미국도 CIA나 뭐 FBI 쪽의 조직보다 국세청 조직이 더 큽니다. 제일 큽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을 이거를 말을 할 때 또 앞으로도 말할 때 제발 국가 정책, 정권의 정책보다는 장기적 흐름은 장기적 사회 변화 요인을 보시는 게 맞다 봅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. 아시죠 다.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 인구의 감소와 동시에 고령 인구의 증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거고 아까 러브 코리아님 같은 분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. 충분히 다 아세요. 그런 분을 볼 필요 없고 재수는 잘 모르는 분들 좀 공부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을 봐주시기 바래요. 볼게요. 우선은 이제 기사 몇 개를 제가 제 얼굴은 기사 아니고요. 기사를 먼저 흐름을 봐야 되니까. 자 기초연금 근데 이제 65세 이상인데도 65세 기준 잡았는데도 521만 명 작은 숫자 아니네요. 생산 인구 가능 인구 감소한대요. 뭐 그냥 넘어갈게요. 그냥 아시고 있다 기사를 좀 흐름을 봐야 되니까. 그다음에 이제 애 안 낳는데요. 안 낳는 거 그런 기사죠. 그다음에가 이제 보면 지원은 철저히 이제 노인 계층의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는 내용. 그 내용이죠. 전체가 사실은 젊은 계층도 힘든 사람 있을 텐데 그래서 뭐 하자? 또 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냐. 그래서 지원 대상을 늘리자 이런 얘기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어떤 노후자금에 대한 이슈가 됐던 기사예요. 자세한 내용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. 이런 게 좀 이제 일본 기사인데 슬프죠. 초고령 사이 이르 그늘 범죄, 그늘 해갖고 범죄자 5명 중 1명은 뭐예요? 20%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왜? 배고파서 겨울에 혼자 굶어 죽으니까 약간의 어떤 경범죄나 뭐 이런 범죄 계속 저지르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. 하얀 집에. 뭐 우리나라 상황 아니지만 아무라고 좀 안 좋죠. 뭐 요즘에 근데 뭐 무역 전쟁하는 거 보면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. 아니 짜증나. 짜증 많이 납니다. 하여간에. 그래서 이제 피치부터 일한다 이런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기사를 우선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가보시게요. 지금 보실 건 이제 미국 통계국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예요. 뭐 저기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뭐 유나이티드 네이션 뒤에 나오는데 고령 인구, 나이 들은 인구에 대해서 데이터 조사하는 거거든요. 거기 보면 제가 저거 보여주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제 2050년 정도에 초고령 국가.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주 대상은 누구냐면 제 나이 때예요. 30대, 40대. 저는 물론 40대죠. 40대 오바인데 우리가 지금 자녀에 대한 엄청난 투자. 그러니까 투자를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. 뭐 금덩이 할지 뭐 할지 자녀에 할지 모르는데 뭐 저는 사실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교육비도 사실 사라지는 거예요. 물론 자녀의 재능이 남죠. 알아. 나도 그거 알아요. 근데 자기 자산 대비 너무 몰빵 안 했으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, 사실은. 왜냐하면 이제 저 데이터보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대단히 높아요. 그 말은 우리가 세금 뜯길 일이 많고 뜯기는 게 아니라 내야죠. 저 국가에 사는데 보시죠. 뭐 사실 말 많이 하는 것보다. 그래서 이제 저런 데 데이터 뭐가 나왔냐면 이제 이거는 뭐 영어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.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. 고령을 많이 찍는 전 세계적 이슈다 이거죠.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는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리 많아진 나라들은 뭐 하고 있죠? 세금이 높아요. 많이 높아요. 그 이유는 아까 기사도 보셨듯이 부양하는 거 많아요. 대한민국이 얼마까지 표현 높았는지 볼까요? 이거는 이제 거기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제 뭐 60세 이상 이런 내용인데 한국 것만 뽑아보죠. 일본하고. 글씨 작게 나오네요. 보이실라나? 근데 글자 키워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 좀 보실게요. 2050년 때 일본의 비율은 42.4%, 대한민국은 41.6%. 차이 별로 안 난다. 되게 많죠. 저희 아랫세대 부양인권 따지면 장난 아니죠. 네, 저 비율이 되게 차이 안 나서 그래서 지금 데이터로는 거의 2위 수준 나오고 일본하고 차이 별로 안 나요. 심각한 데이터요.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 데이터를 볼게요. 이거는 이제 뭐 2017년 나왔나 이것도 16년에 나온 거구나. 1년인데.
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볼 거는 사실 딴 게 아니고 뭐 다 보면 어지럽잖아요. 2050년 이상 생산인과 고령 인구 비율이에요. 저거 보면 느낌이 안 오죠. 요즘 거 봐야 되나? 요즘 거 아니고 2010년 거예요. 뭐 근데 고령 인구가 되게 비율이 작죠. 예, 좀 늦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가보면 이런 식이죠. 예상을 대한민국 데이터에서는 한 36%. 근데 아까 미국 데이터에서는 한 41%, 발언이면 42% 가까이. 예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? 부양 비용이 엄청 올라가겠죠. 거기에서 나온 게 있어요. 이게 근데 이거를 뭐 프로테지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죠. 2020년은 22.56%, 예상인 2050년은 68.38%. 쉬운 말로 3배 이상 증가. 근데 사실은 그 거의 4배 되죠. 미국 데이터를 보면. 예, 4배 돼요. 엄청나게 부양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. 예. 이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. 이미 결론은 났잖아요. 여러분은 이 점점 말로 갈수록 뭐 2050년 저는 나이 많죠. 거의 30년 뒤에 뭐야 70 몇 세인데 실제로.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엄청난 제가 만약 자력하고 재산이 있거나 또는 뭐 자녀에 대해서도 뭔가 잘 뭐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체계를 잘 잡아놨으면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텐데 뭐 월급만 받아서 저 정도면 월급 받고 좋은 직장 들어가도 쉬운 말로 거의 절반을 세금 뜯길 거고 기타 다른 세금 종류도 되게 많아질 거예요.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. 아니 뭐 어디서 충당할 건데 빚내라고 채권 발행해갖고 국채 발행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 빚은 빚 아닌가? 예, 심각해요. 사실 생산인구 감소라는 데이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. 특히 이제 우리가 수명이 이제 늘고 있잖아요. 무서울 수 있어요. 앞으로 되게 심하게. 한숨 나온다. 자, 생산인구주도 이 말은 뭐냐면 세금 내는 일부 중국 이건 아시는 얘기니까. 가장 문제는 이제 1인 노령 가구 문제죠. 왜? 저분들은 이제 삼시세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문제, 이제 그런 비용도 많이 올라가죠. 가구 수는 2040년까지 사실은 늘어난다는 데이터 나와요. 왜냐하면 이제 분화되는 거죠. 그러니까 1인 가구, 2인 가구로. 집 숫자는 더 많이 필요한데 문 출구는 더 많이 필요한데 이제 큰 집은 아니죠. 저런 데이터. 같이 섞어 살면 되지 않냐? 그것도. 근데 저는 독립적 라이프를 좋아해요. 자, 이거는 이제 꼭 저희가 생산 인구가 50%라는 소리는 아니에요. 저거는 제가 이제 그냥 그 보기 편하게 잡아놓은 거예요. 불균형이 문제다 이 말이죠. 저렇게 확 생산 인구를 파란색으로 봤을 때 줄어들고 나머지가 다. 그래서 사회적 비교 증가는 무슨 말이냐? 파란색 분이 세금이 많이 내셔야 되고. 근데 중요한 거냐? 정책 파워. 이게 무슨 말을 듣냐면 나 세금 내기 싫어. 세금 나 너무 많아 싫어. 이래도 우리가 법률을 개정한 거 국회의원들 아시죠? 정치표 그거는 고령층이 많아질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유럽 젊은이들이 세금 많이 뜯겨서 뭐 그분들 양심적이어서 좋아서 아니거든요.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 세금 증가는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을 거예요. 뛰어넘는다. 근데 뛰어넘는다고 하면 잘못 썼네. 뛰어넘는다. 제가 잘못해요. 자, 사회적 분양이 갖는 의미를 이제 부동산청의 딴쪽으로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게요. 우선 이제 정부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하죠.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. 인구나 뭐 어떤 부양 문제 따져봤을 때. 근데 중요한 건 사회 인프라 문제를 좀 따져보고 싶어요. 왜 따지냐면 우리가 이 국가 공간이라는 거 있잖아요. 뭔가 계속 수선하고 고쳐주고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. 단순하게 뭐 동네 가보면 우리가 뭐 연말 가보면 막 블럭 깨고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.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예산 타내고 하는 거지만 하여간에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뭔가 해야 할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저 문제가 세수가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. 이 부양이 많아지면 그러다 보면 정부는 어느 지역을 선택적으로 기나 고동이나 할 수 없다 이거죠. 좀 더 자세하게 그때 얘기할게요.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관련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렇게 부양 이슈가 커져가면 이 돈 쓰는 폭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회 인프라 이런 수선해지고 투자도 있고 개발도 해줘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 이거죠. 특히나 이 부동산이라는 건 있잖아요. 공간은 수선 계속 뭐 안 해주고 사용 안 해주고 막 안 해주면 이거 예를 들고 노후화 돼요. 그러면 이게 흉가가 되죠. 엉멀되잖아.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가요. 도시화니 사회 인프라니 구도 다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을 되면 이게 선택적 지역 관리가 들어간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
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 살까? 나이 분들이 많아지면 뿔뿔이 흩어져 살았까? 나 전원 좋으니까?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게 지출은 줄지 않을 거고요. 빚만 늘어날까 적었네. 늘어나요. 사실 빚만 늘어나고 지출 안 줄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다 어디다 해놓은 것 같은데 해놨을 거예요. 잠깐만요. 뭐 여기서 얘기할까? 그 아까 얘기가 그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저희가 도시에 모여 사는데 고령 인구 늘어나고 저는 자연이 좋아요.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나가 살고 뭐 다 좋다. 근데 집이란 공간, 어떤 공간은 이제 사회 인프라라는 게 쉬운 말로 뭐 상하수도라도 전기라도 이게 수선하고 관리하고 뭐가 필요하잖아요. 근데 국가가 그런 예산이 부족해졌다. 생산량이 작아서 우리 마음대로 다 뿔뿔이 가서 살 수 있을까요?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.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. 뒤에 해놨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보고 지나가고 있는데 가끔 바보 같아요. 원래 바보지만. 자, 자식 교육에 몰빵하는 분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죠.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극단적 뉴스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. 폐륜 범죄. 저는 이거 많아질 거라고 봐요. 왜? 경제 문제에서 단순히 뭐 돈을 못 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뜯긴다니까요. 많이 뺏겨요. 자식 직업이 좋아도요. 세금 내고 나면 푼돈 손 안에 있어요. 세금이 가족 근데 어쩔 수 없어. 사이를 유지하는 게 먼저니까. 여력이 없죠 자식들이. 도시공간 여기다 해놨구나.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는 어디 살까?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. 단순하게 항상 질문할 때 부동산에서 항상 하는 분들 인구 감소하니까 뭐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고 다른 요인 세부적 요인을 좀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바라는 거고 자 도심 거주 가구 수 줄어들까 이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제죠. 왜 아까 사실은 그거하고 연결된 문제예요. 우리가 예산이 없고 부양 가족이 막 늘다 보면 당신들이 외곽에 나가 살고 싶고 거기도 외곽 더 치안도 좋게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쉽지 않다. 왜? 돈 문제니까. 여기다 해놓은 거죠. 이거였어요. 아까 설명이 사실 여기 해놨는데 몰랐네. 지난주에 나서 자료를. 자 이런 식으로 이분도 나가 살고 저도 나가 살고 나이 다 나가 살고 싶대요. 우리는 저런 외곽에다가 과연 사회 인프라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새로 깔아주고 다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쉽지 않고 또 피부적인 문제면 고령 인구 관리 왜 건강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뿔뿔이 흩어졌고 과연 관리가 될까예요. 되게 많아지는데 돈 없는데 생산 인구는 정말 줄었는데 물론 우리 속칭 말하는 이제 AI 컴퓨터 뭐 이런 거 동원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일하는 나이대를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도면에서 좀 나아질 거예요. 분명히 지금보다 예상보다는 정말 나아질 거예요. 그러더라도 대세적 흐름은 현실 지금처럼 가면 좀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. 그래서 좀 안 좋은 조건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를 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냥 돈 끌어내 가지고 매일 얘한테 다 투자하고 뭐하고 교육 얘가 성공하면 뭐 다 할 것처럼 걔 성공해도 여러분 부양 못 할 수 있어요. 계속 얘기하지만. 그래서 이러하고요. 슬슬 이제 마무리하면 그래서 이제 또 도시에 더 이상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도시에 더 이상 대규모 자본 투입 없을까 이제 이런 이제 투자인데요. 오늘 기사인가? 뭐 그럴 거야. 막. 영동대 개발 흥행몰이 나선다고 강남 삼성역이 개발 대등이 한다는 거 그거 기사 있잖아요.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. 뭐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인데 뭐 그거 뭐 다를 거 없어요.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용자금 이제 이거 사실 얘기하면 또 얘기 길어질 줄 모르겠어요. 잠깐만 언급할게요.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게 가용자금 돈 없는 계층이 많아져요.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층에 여력이 없으니까 이게 가격이 줄어들 거다. 뭐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 토지, 도시라는 거 있잖아요. 만약에 우리가 관리가 제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우기는 거예요. 지금은 우기는 걸 수 있어요. 아까 말처럼 자 부양인구가 많아져서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데 돈 쓸 여력이 없어. 그러면 좀 어느 지역에 한 곳에 몰아놓고 관리하는 게 편해요. 제일 작은 단위가 요양원이죠. 예. 몰아놓고 하는 게 편해요. 자 그게 도시가 될지 외곽이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근데 만약 도시라면 그 다음에 아까 말대로 사회 기반 시설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비용을 계속 지출하고 뭔가 활력 있게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금방 보듯이 어떤 대단히 개발 또 구조 돈이 들어가요. 여러분이 수요자가 아니어도 토지 지가
도시에 들어가는 돈은 다른 돈들이 있어요.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돈, 내 수요만 줄면 전체 내가겠지. 그래서 항상 토지가고 여러분이 예상을 못하는 건데 도시는요. 여러분 돈이 아니어도 일부 지역, 일부 뭐 이런 어떤 전체를 보면 어떤 도시 집가, 땅값에 대해서는 올라갈 요인이 있죠. 그럼 땅값이 오르면 그래서 부동산 폭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복합적 생각이 있어요. 그거하고 세금 내려가서 여력 없는 거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갈 수 있고 뭐 폭등했다 내려가더라도 그러다 그리고 이 가용 자금이 적으니까 이분들한테는 영원히 계속 힘든 상황이다 이거죠. 그럴 바에는 그냥 투기 아니고 그냥 조그만 집 한 채라도 장기적으로는 자녀를 대비해서 하나 미리 하나 조그만 갖고 낫지 않을까. 조그만 20평 아파트 뭐 좋아요. 네? 그런 것들. 제가 보기에 도시 살려면 전 그래요. 이거는 사실 따로 시간에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꼭 언급하고 싶어 언급만 한번 해본 거예요. 나중에 설명할게요. 그래서 주거 비용 낮아지는 것보다 세금 나가는 비용이 더 크다면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. 언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죠. 저는 이제 이 세금 문제가 뭐 이렇게 오늘 얘기한 것들이 뭐 나날이 나왔네요. 지금 30대가 각자 걱정할 문제예요. 각자가 뭐 누가 정해줄 것도 아니고. 근데 정말로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. 남들은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다가 하도 주택이나 뭐 투자 문제만 생각하니까. 근데 투자 말고요. 방어적 측면에서 이 세금 문제 정말 많이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 문제 뭐 하니까 좀 실물 자산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민을 좀 해두세요. 특히나 자녀에게 속된 말로 자녀한테 교육비 투자한 게 나은지 이걸 모아서 아까 말했잖아요. 뭐 우리 삼성 같은 거 뭐 이렇게 우선주 배당 같은 거 뭐 있잖아요. 배당 물어보세요. 그냥 증권사 가서 배당만 받는 것도 있어 우선적으로 우선처에서 매년 받으면 그거 한번 상품 알아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집을 조그만 거 하나 놨든가 땅을 조금 놨든가 증여세를 내더라도 이게 걔한테 대학 등록금 나와서 대학 때 돈 다 대주고 교육 다 대주고 이 비용 합친 이 비용 나올 수도 있어요. 100%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심각 고민해야 돼. 왜? 당신의 자녀가 명문대 가고 좋은 기업 들어가도 다 뜯기다 보면 여러분 부양할 방법이 없어요. 상당수는.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소리예요. 오늘은 상당 부분이 제가 우기는 그분이었고요. 지난주 이거 안 했어. 꼭 좋아요, 구독 신청.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. 끝나고 구독한 다음에 오니까 종표식 이게 알림 설정이 따로 누르게 돼 있던데 꼭 해주세요.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교육 시리즈를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. 보니까 이게 띄엄띄엄 올릴 게 아니라 아예 시리즈를 한 10강씩 올릴 준비하니까 보시고 관심 가져주세요.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